8월 30일부터 시작한 그 EBS의 위대한 수업 한번 보셨나요? 저는 그 TV로는 못 보고 이제 EBS 들어가서 이렇게 영상이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 매일 이제 20분 정도의 영상을 하고 있는데 세계의 사실 석학들의 인사이트가 담긴 영상이라 굉장히 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노벨 경제학상 폴 크루그먼이나 또 이기적 유전자 많이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리처드 도킨스 그리고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제 저희가 그 서점 갔을 때 와 진짜 이런 책 한번 좀 내용 파악 좀 잘해보고 싶다 이런 수준의 그 책들 그런 분들이 명 강의를 사실 해주고 있어요. 보니까 교육부랑 같이 해서 이렇게 이번에 기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40여 명의 강연 리스트 중에서 저도 이제 몇 개월 전에 읽었던 책이 있어서 오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책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 책이 더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의 한 10여 년 전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있었고 그 후에 요거는 이제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책인데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좀 의미 깊게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6장의 내용인데 그 책에 이제 능력주의에 대한 폐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돈, 경제력에 관한 것과 입시의 부분을 같이 얘기한 것이 의미가 있었고 그 사례들이 사실 미국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렇게 보면 우리랑 거의 흡사한 내용들이라서 보면서 요거 우리 지금 나라에서도 다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의 명문대학에서도 뭐 있는 일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6가지 데이터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그 연소득이 20만 달러, 뭐 우리 돈으로는 한 2억 좀 넘는 돈이죠. 20만 달러의 가정의 아이가 SAT 1400점 이상 기록할 가능성이 5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SAT가 만점이 1600점이거든요. 근데 1400점이라는 점수는 말하자면 뭐 아이비 대학 이런 것들을 갈 수 있는 점수죠. 그리고 연소득 2만 달러 이하, 그러니까 약 2천만 원 좀 넘는 돈의 이하 가정의 아이는 이 똑같은 점수를 받는 아이가 50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2%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미국 유명 100개 대학, 100개 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70% 이상이 소득 수준 상위 25%라고 해요. 네. 그리고 상위 1% 부유한 가정 아이라면 아이비 대학 입학 가능성이 하위 20%의 가정의 아이보다 무려 77배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하버드 출신 중에서 1.8%만이 소득 최하위에서 최상위로 올라간다고 해요. 그 뉴스에서 종종 하버드 입학생 중에서 약간 저희가 생각하는 저소득층의 이제 아이가 뭐 입학을 해서 이렇게 약간 회자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약간 친구들이 최상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한 1.8%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등 내신 성적 역시 집안 소득 수준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듣다 보면 우울한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를 비롯해서 뭐 명문대라고 생각하는 그 몇 곳의 자료를 조사한 내용들을 가끔 이제 찾아보는데 거기 데이터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강남 3구의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몇 %가 늘었다든지 굉장히 월등히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 볼 수 있어서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여 입학이나 또는 그 부모 동문후대 같은 게 예전부터 좀 있었어서 좀 저희랑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나머지 소득 수준에 따른 뭐 SAT가 있다면 저희 같으면 수능 점수 그리고 뭐 이제 고등학교 내신 성적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그 세대들에 비해서 저희 세대 보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지금 세대는 사실 계층 간의 이동이 훨씬 어려워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약간 심리적으로도 많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그 개천에서 용났다 하면서
지방에서 이렇게 좀 힘들게 있다가 올라와서 막 이제 명문대 가고 그 다음에 뭐 판검사 되고 요런 것들을 주위에서도 가끔 듣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기사화되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책에서는 이제 이런 인재 선별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수기 위해서 뭐 명문대의 경쟁적인 입시를 입학 추천 방식 이런 것들로 할 수도 있고, 또 뭐 4년제 학위가 없어도 아이가 살아가는데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면 이렇게 연연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이나 직업 교육을 무시하는 어떤 경향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검토하고, 또 고등교육에서 뭐 능력주의적인 어떤 선별 역할들을 좀 이제 줄이는 시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책 저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어요. 저도 이 이상적인 어떤 내용들과 현실과의 괴리감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게 아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부분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뭐 제도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몇 년 전부터도 취업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뭔가 자원이 많고, 그리고 일할 것도 사실 많고, 그리고 대학을 가지 않아도 뭔가 이제 내가 그거에 상응하는 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 굳이 이렇게 이제 경쟁이 심화돼서 달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시작부터 어쩌면 이제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 대학 입시일 수도 있고, 뭐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 같이 이제 달리고는 있지만 그거에 뒷받침되는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약간 좀 진지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불편한 진실, 예. 아마 데이터를 보셔도, 입시에 대한 것들을 보셔도 이해가 되실 거고, 비슷하게 지금 미국과 한국 상황이 같이 가고 있고, 불평등한 어떤 사회 중에 두 개를 꼽은 게 미국과 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능력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나라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런 이제 능력주의, 뭐 경쟁적인 입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약간 사고를 좀 다르게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학습 콘텐츠를 사실 다루고 있고, 뭐 입시 정보도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저도 이제 문득문득 아이가 똑같은 어떤 상황에서 경쟁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아이에게 뭘 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길, 그게 학위나 뭐 다른 어떤 것들, 경쟁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화두를 던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서서 이제 EBS의 이제 강의를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하나의 주제였는데,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시기가 아닌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많은 시간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변화될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런 불공정한 어떤 사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입시의 제도, 이런 것들을 저희로부터 좀 많은 이슈들이 생겨나면 제도들도 약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